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 뭐 여세요? 시나리오. 그래서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대략적으로 대선이 총선하기 전에 저기 함수 전까지 끝날 거예요. 거의. 아니면 함수 조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목표가 그거긴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함수 전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함수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그래서 요번에 보실 거는 시나리오입니다. 뭐예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하고 아까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근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럴 때 어떤 값, 요럴 때 어떤 값.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두 가지 이상 볼 때. 목표값 찾기는 몇 개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50페이지 보시면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요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세율이. 그래서 지금 몇 프로로 되어 있죠? 12%.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1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15%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요? 9%.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12% 있으시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셀 이름정이라고 있어요. 무슨 정이요? 이름정.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는 B18이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만드는 방식은 그냥 여기에다 치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12% 있죠. 얘를 세율이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다 써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뭐라고 치세요? 세율. 그럼 엔터 치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칸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딴 데 눌러보세요. 다른 데 누르시면 여기에 뭐 D29 이런 식으로 주소로 뜹니다. 근데 아까 여기 12% 있죠? 12% 누르시면 뭐라고 떠요? 네, 세율이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칸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7로 가세요. G7. 네, 거기다 써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G7 가셔서 거기는 소개 1월.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소개 몇 월이요? 1월. 네, 소개 1월. 그리고 틀렸을 때 고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치다 보면 급하게 치다 보면 오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써 있어요. 그래서 G7은 소개 1월. 그 다음에 G12는요? 네, 소개 몇 월이요? 2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16은 소개 몇 월이요? 3월. 요거를 이름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이름 정의를 안 하면은 G6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름 정의를 하면은 소개 1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오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위에 데이터가 아니고 수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 아까 만든 게 이렇게 떠요. 세율,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편집을 눌러서 고치시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뭐 하세요? 다시 하셔도 돼요. 아니요, 맞아요. 마진율, 세율까지는 쓰고 여기 안 들어가요. 소개 1월. 그럼 얘는 안 들어가. 이것도 안 들어가. 나 모르지. 모르겠어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저장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시 치세요? 치세요. 엔터 안 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소개 1월 치고 엔터. 그다음에 거기 가서 소개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에 꼭 엔터 치시고.
왜냐면 엔터 안 치고 누르다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4개가 있어야 돼요. 세율,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몇 월까지 있어야 돼요? 3월까지. 나머지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꼭 치신 다음에 뭐 치세요? 엔터. 네, 소개 3월, 소개 1월, 2월, 3월까지 총 4개예요. 세율, 소개 1, 소개 2, 소개.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솔직히 어딜 누르라고 되어 있진 않은데 그냥 여기 세율 12%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디를 누르라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가상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상 분석에 3가지 있어요. 데이터표, 목표값,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추가.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요. 세율 인사. 그 다음에 여기 B18이라고 보이세요? 요거 지우고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요. 네. 왜 그러냐면 B18이라고 뜨는데 여기 절대 참조가 안 돼 있어요. 달러가 없어요. 여기 달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있어야 이게 뭐하죠? 안 움직여요. 얘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요걸 바꿀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네. 그래서 여기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달러.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15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기적인지 모르겠는데 기적의 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절대 참조라고 있어요. 무슨 참조요? 절대 참조가 달러 다 들어간 게 절대 참조예요. 그 다음에 달러 하나만 들어간 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상대 참조.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상대 참조라고 되어 있으면 숫자나 영어 앞에 하나만 못 된 거예요. 달러 들어가는 거. 그거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의 뜻은 절대적으로 못 움직인다. 얘만 참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B18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이 인상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기 12%가 아까 몇 프로로 바뀐다 그랬죠? 15%. 네, 15%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뀔 셀이 써요. 그러면 15%니까 0. 몇이요? 1호. 그러면 이따가 아까 원래 값은 12%로 계산을 했는데 이따 몇 프로로 계산해서 같이 뜰 거예요? 15%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누르세요? 추가. 네, 추가. 왜냐면 몇 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추가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예요? 네, 세율 인하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세율 인하. 그리고 여기는 무슨 값이어야 된다고요? 절대값. 그래서 요거 지우시고 여기 다시 눌러서 절대값. 아니면 F4 한번 눌러주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세율 뭐요? 네, 인하 치고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F4 한번 누르면 달러 들어가요. 왜냐면 F4가 달러 위치 바꿔주는 단축이거든요. 아까 찍어서 그래요. 여기 찍으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달러. 그러니까 달러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찍든가 범위 잡고 뭐 누르든가 F4 한번 누르든가. 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요번엔 몇이요? 네. 9%니까 0.09.
그 다음에 다 되셨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약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요약.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인데 거기 보시면 지금 바꿀 게 세 가지예요. 네, 뭐뭐 바꿀 거냐면 1월 소개, G7. 그 다음에 뭐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2월 소개, G12. 그 다음에 3월 소개. 왜냐면 아까 우리가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소개에다가 뭐 했죠? 네, 이름 바꿨죠. 네,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얘네들이 있다가 결과값으로 뜨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뭐 누르고 하시라고요? 꼭 컨트롤. 컨트롤 누르신 채로 네, 네, 네. 꼭 심표는 안 찍어도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찍어줘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여기 가서 찍으세요. 두 번째. 네, 그 다음 그 밑에 거 세 번째. 3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가서 이름으로 잡았죠. 이름 정의한 이유가 뭐예요? 이따 결과값에 뭐 하려고? 갖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세 개의 바뀐 값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떠요. 그 이름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까 세율로 바꿨죠. 이거 안 바꾸면 여기에 뭐 G12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그거 봐갖고는 이게 G12가 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이름 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보기가 어때요? 네, 편하죠. 그래서 세율이 12%일 때, 15%일 때, 9%.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실행은 불가능한데 부가세를 뭐 5%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소비를 뭐 하겠다? 늘리겠다. 네, 요런 당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당은 25만원씩 주겠다. 근데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두 개 해봤자 경기가 좋아질까요? 네, 별로입니다. 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산업 구조를 바꿔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 많이 주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적당히 주고 그게 선행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힘듭니다. 이거 선행 안 되면요 진짜 좀만 더 있으면 한국 사람은 공장에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도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 더 심해요. 진짜.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공장 안 다니고 딴 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공장 안 다니고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아 지금 주식이 이게 좋대. 네, 그렇죠. 근데 뭐 한이 배우고 공장 다니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공장 가서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네. 많이 배우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사네요, 선택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한 3분의 1로 줄여버려야 돼요. 대학교. 진짜 공부하려고. 그렇죠. 네. 할 놈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빨리 돈 벌고. 중학교부터 직업 전기를 해가지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한 200년, 300년 있어야 돼요. 부모들 인식. 그렇죠. 부모님 인식이 안 바뀌잖아요. 왜냐면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대학은 그냥 그렇죠. 대학은 일단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올해가 기왕이면 사무실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네. 청소부 하더라도 잖아 성과. 그렇죠.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대학원 나온 사람 있죠. 네. 근데 원래 절차대로면은 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청소부 되려고 들고 뛰고 있잖아요. 실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 못 붙어요. 왜냐면 쌀가마니 두고 뛰는 거에서 다 떨어져요. 그렇죠. 체력이. 왜냐면 맨날 앉아서 뭐만 했어요? 공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 되면 경찰이 도둑 못 잡을 거라고. 그치 도둑을 잘라갈 때 나. 네, 못 따라가요. 왜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공부로 뽑잖아요. 네, 저도 전경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 전경일 때는요, 특채들이 많았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채로 뽑으면 욕먹잖아요. 네. 뽑긴 하지만, 안 뽑진 않지만, 가면 갈수록 특채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특채를 많이 뽑으면 뭐라 그래요? 특권 주는 거라 그래요. 맨날 우리 소대장, 김혜수를 안아봤대는 뭐 옆에서 뭐 해봤대는 그러면
맨날 아유 술만 먹으면 저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그 당시에는 맨날 저희 소대장이 진급하려고 뇌물 엄청나게 줬어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진급이 안 된대요. 뭐를 못해서요? 못 비벼서. 예. 공부는 1등인데 인사고과 맨날 꼴찌래요. 그렇고 아 그렇구나 이 동네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153페이지세요. 그래서 153페이지 보시면 KS 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 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하나만 바뀌었죠, 세율만. 근데 여기 몇 개가 바뀌어요? 2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과 할인율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합계액과 그 다음에 이익 금액의 합계액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시오. 일단 여기로 오세요. 20 거기 써 있어요. 다. 그래서 20 오셔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20 왔는지는 여기 보면 돼요. 그래서 20 여기 클릭하시고 무슨 합계요? 판매 금액 합계. 거기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 잘 보시고 그리고 어딘지 헷갈리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위치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못 치시라고요? 네,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F10 그 옆에 칸. 그래서 여기는 무슨 합계요? 이익금액 합계. 그걸 또 치세요. 그 다음에 또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디요? 네, A13. 여기 밑에. 무슨 율이요? 마진율. 그 다음에 B13 할인율.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름 정의 한 것만 잘 쓰면 돼요. 네, 왜냐면 이름 정의 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 풀 때 뭐 하려고요?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건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 다 되셨나요?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은 이익 중간, 시나리오 2번은요 이익 감소.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어디 갔냐? 여기 2개 범위 지정해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네, 얘기하세요. 쌤 이름을 지금 잘못 들었어.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거 다시 넣으시면 돼요. 일단 어디 가시냐면 수식까지. 아니 지금 잘못 들었어. 네, 그러니까 잠깐 더 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수식에서 일단 여기 가세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판매금을 봤고요. 저를 보시면 여기 판매금을 맞죠? 여기는 안 했죠. 네, 거기가 T가 F10. 여기는 클릭. 네, 클릭하고 그거 치세요. 네, F10은 그 옆에. 그렇죠. 그거 치세요. 근데 이거 2개 다 잡아야 돼, 맞아. 요렇게 잡아야 돼요. 아, 그 위에 거도? 네, 위에 것도. 위에 거도. 네. 근데 왜 2개를 잡냐면 2개가 바뀌거든요. 마진율하고 무슨 율이요? 할인율. 네. 아까는 몇 개만 바꿨죠? 하나. 네, 그래서 아까 세율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2개 다 잡아요.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무슨 분석이요? 네, 가상 분석. 네, 시나리오 관리기. 그래서 이거 왜 2개 잡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몇 개 바꿀 거니까 2개. 네, 그거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였죠? 네, 이익 뭐요? 증가. 잠깐만. 이거 데이트 해가지고 가장. 네, 어떤 거요? 잠깐만요. 이거 맞아요?
내 유급점 받으시면 딴데잖아. 네, 거기에서 시나리오가 돼요. 그렇죠. 오금하게. 이 지점에서 네, 이익 뭐래요? 증가.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상관없구나. 어차피 이따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죄송한데 처음에 이거 잘못 잡았어요. 네, 요거는 지금 바꿔도 돼요. 여기에다 무슨 증가 치셨죠? 이익 증가.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몇 개 잡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밑에 몇 개요? 2개. 퍼센트만 잡으면 네, 퍼센트만. 왜냐면 거기만 바꿀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잡든 하나만 잡든 2개 잡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네, A13하고 뭐 몇이요? B14. 2개 한 번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아까 몇 프로 한다 그랬죠? 45. 네, 45%하고 3%. 그러면 0.45, 0.03. 0.45, 0.03. 0.03.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네, 추가 누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이익 감소. 그 다음에 또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변경세. 변경세는 선생님이 바로 F3 누르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달러만 들어가면 돼요. 네, 또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누르고 뭐라고 써요? 이익 감소하고 여기에서 그냥 뭐 눌러도 된다고요? F4 눌러도 돼요. 네, 근데 F4가 헷갈리시면 요거 지워버리고 뭐 하세요? 내가 바꿀 것만 정리시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요번에는 0.25, 0.08. 그러니까 덜 갖고 가고 많이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마진율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엔 마진율을 한 35%에서 40%는 잡더라고요. 그 백종원 아저씨 말에 의하면 40% 전후는 마진으로 남아야 된대요. 그래야 뭐 인건비 빼주고 세금 내고 하면은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생긴다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 그 다음에 요약 누르시고요.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올 거는 2가지예요. 몇 가지요? 2가지. 아까 그 마지막에 했었던 판매 금액 합계하고 요 이익 금액 합계. 요 2가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바뀌었을 때 판매 금액하고 이익이 어떻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요 2개 가지고 여기 계산하는 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봤자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 가산 분석하실 때에는 내가 선택해주는 게 꼭 계산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현재는 35인데 45, 3으로 받으면 1억 8천원어치 팔고 5천만원어치 납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이런 거 보고 뭐 할 거예요? 고민을 하겠죠. 이익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할인을 더해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할인많이 해서 얼마 안 남으면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할인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맨날 할인해준대.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을 합니다. 저 원가가 얼마인 거야? 맞죠? 그래서 옷의 원가 아시는 분은 와이프 친구분 중에도 계시는데 옷 안 사있고요.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원가를 아니까 옷 못 사입겠대요. 그렇죠. 그것도 만들 줄 아니까 하는데 그만큼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이. 네. 그래서 저 겨울에 입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요. 요즘에 그 테무라고 있잖아요. 중국. 네, 거기에서 처남이 3,000원 주고 산 잠바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네. 무스탕 비싸게 생겼는데 3,000원. 근데 그것도 잘 사야 돼. 아, 그렇죠. 잘 사긴 해야 되죠. 근데 잘 샀는데 뭐 중국 사이트? 아니요, 중국 그러니까 사이트. 중국. 해외에서 네. 이제 갖고 네, 오는 중국. 건데. 중국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4,000원? 3,000원. 이제 쿠팡 큰일 났어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아, 거기에서 올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쿠팡처럼 당일 배송까지는 아니고 중국 물건인데 하루 만에 배송되는 거. 그거 많이. 우리나라 거. 쿠팡은 우리나라 거죠. 돈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말은 삼성전자지만 돈은 어디 거예요? 주식의 대부분은 외국이잖아요. 쿠팡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는 졌지만 투자는 누가 더 많이 했죠? 외국에서 더 많이 했죠. 삼성, 뭐 롯데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대한민국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쿠팡도 우리나라 건데 지금 난리 났어요. 알리에서 올해 투자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사이트인데 하루 만에 와요. 근데 거기 물건 복불복이에요. 네, 복불복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원래 중국 물건은 뭐예요? 복불복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싸니까 잘못 오면 버리면 되지.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갖고 시켜갖고 한 세네 번만 시키면 뽕뽕. 예, 근데 그게 왜 무시를 못하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 있죠. 대부분 중국에서 떼와갖고 이익 붙여서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떼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 차이점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물건이 반품이 가능한데 그렇죠. 알리는 반품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안 좋으면 이제 버리거나 남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품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되게 불편해요. 근데 거기 그렇죠. 하느님 알지, 그게 다. 대부분 보면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버리고 만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싼 거니까. 예, 부담 없이. 그렇죠. 근데 천안말로는 저는 거의 안 사봤는데 천안이 대빵 많이 사봤더라고요. 신발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알리에서 세 가지 사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나리오 2 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거예요. 시트가 여기에요. 시나리오 시트 2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결론은 만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어디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기 쿠팡도 발등에 불 떨어졌대요. 그리고 알리에서 1조 쓴다 그래서 쿠팡에서 얼마 쓴대요? 2조 쓴대. 그러니까 2조는 아니고 어쨌든 2배 쓴다고 하고 발표했어요. 왜냐면 무릉도원이었거든요. 쿠팡이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발 들이밀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 거 사면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안 먹혀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 물건 씁시다. 그거는 저기 2000년대 초반 얘기고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싫은데? 그럼 땡이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해볼게요. 교재는 156페이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셀 이름이에요. 그래서 A14로 오세요. 여기 과목당 수강료. 과목당 수강료인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요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는 과목당 수강료고 여기는 강사료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범위 지정하세요. 네, 4개 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수식 누르세요. 네. 솔직히 저는 이게 더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영역에서 뭐요? 만들기. 네. 이름 관리자 옆에 있어요. 여기 수식 누르시면. 네. 선택 영역에서 뭐 하게요? 그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요 이름으로 요 밑에가 자동으로 뭐 돼요? 이름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죠? 과목당 수강료. 이 이름이 여기에 이름 정의가 돼요. 왜냐면 여기 써있죠. 네, 첫 행이 첫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여기를 뭐해라? 이름 정의를 해야. 네, 근데 이게 더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2개 하면은 여기 과목당 수강료, 여기는 뭐요? 강사료.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그냥 여기다 치는 게 어때요? 네, 그게 더 나아요. 그 대신 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오타. 오타 났으면 여기 가서 뭐 합시다. 네, 삭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변경하셔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 뭐예요? 여기 눌렀을 때 여기 과목당 요 옆에 누르면 뭐예요? 강사.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여기 한 10개 정도를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괜찮죠. 왜냐면 10개 정도면 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아야 1개 내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치셔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총 3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H10에 가셔서 이게 뭐요? 합계. 이렇게 총 3가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 해주시고요. H10. 그리고 H10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H10을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H10이라고 쳐도 돼요. 그러면 가요. 그래서 이거 찾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에다가 쳐버리면 돼요. 이름 상자에다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가지고 지금처럼 2-3가지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꼭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이 컴퓨터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알려주는 사람마다 방법이 조금씩 어떻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과는 똑같은데 가는 순서가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요. 편한 걸로 하시라고. 전 다른 분한테 배워서 이게 더 편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결과값만 뭐 하면 되죠? 네, 똑같습니다. 이제 가끔씩 잘못 배워갖고 결과값이 다를 때가 있죠. 네. 예전에는 제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힘들어갖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익숙해져 버리셔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이 무조건 마우스로 가요. 키보드 쳐야 될 때도 일단 마우스로 가고 키보드로 가요. 네, 일명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거 고쳐보려고 제가 손도 잡아봤거든요. 저를 들고 가시더구만. 네, 저를 끌고 어떻게든 마우스로 가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는 내가 욕심이구나. 네, 그래서 마우스로 가시되 꼭 키보드로 다시 가시라고. 네, 습관이 무섭다라는 게 저도 안 좋은 습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마 많이 안 보여드릴 건데 한글 타자 칠 때 한 줄을 만약에 쳐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고쳤어요, 그나마. 쭉 치다가 마지막에 한 글자 틀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앞에까지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쳐요. 근데 지금은 반까지만 지워요. 그나마 나아져. 네. 근데 은근 이런 분들 많습니다. 가다 틀리면 그 틀린 글자만 지우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 지우고 다시 치고. 네, 그렇죠. 그거 이제 약간 습관들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바꿀 때만 그냥 범위 지정할게요. 원래 어디를 범위 지정해야 된다라고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다시 뭐 할 거니까요. 네, 잡을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F4만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변경할 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지금 저희 뭐 하고 있죠? 가상 분석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가상 분석. 그래서 가상 분석 오시고 시나리오 관리자.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몇 프로 인상, 10% 인상.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다시 잡거나 F4 몇 번이요? 한 번. F4 몇 번 하시는데요? 네,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왜 이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거기에서 잠시만 여기 2번 잡혔어요. 여기 범위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여기 2개 다. 한 번에 2개 다요. 그냥 아니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2개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거기 수강료 얼마래요? 네. 네. 거기 보시면 몇 프로 인상? 거기 써 있어요. 156페이지 보시면. 네. 그럼 10% 인상이면 얼마죠? 44,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네. 그렇죠. 계산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나쁜 분이죠? 그냥 숫자로 주지, 맞죠? 그 다음에 강사료도 10% 인상하면 얼마예요? 네.
99만 원이에요. 네. 항상 숫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약간 복불복인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숫자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줘요? 떨어뜨려. 왜냐면 여러분들이 떨어져야 응시료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대빵 잘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긴 한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 차이로 떨어져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다음에 또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요번에는 몇 프로 인상이요? 네, 20% 인상. 그리고 여기는 F4를 한번 누르시든가 아니면 다시 범위를 뭐 하세요? 잡아주세요. 제가 시나리오로 잘못 본 적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당 수강료는 20%니까 48,000원. 그 다음에 강사료는 108만원.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20% 하면 강사료에서 헷갈립니다. 착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약에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틀린 거 클릭하시고 여기 편집 있어요. 그래서 고치면 돼요. 우리 치다 보면 잘못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셔서 다시 고치시면 돼요. 10% 인상하고 20% 인상 만드세요. 네, 그 다음에 고치신 다음에 뭐 하세요? 요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요. H10. 왜냐면 우리가 지금 3개 바꿨어요. 이름을 3군데 만들었어요. 여기 2개랑 마지막에 요거 잡았죠. 그러면 요약은 그 이름 바뀐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뜨죠. 10% 인상하시면 이만큼 나오고 20% 인상하시면 이만큼 나오고 몇 프로 인상하고 싶어요? 20%.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걸 거꾸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주 2,000원, 소주 1,000원. 그 대신 한 병만, 네, 2병만,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잘못 올렸어요? 아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만약에 봤는데 다 틀렸어. 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시험장 가서 안 틀리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연습 많이 하고 가시면 시간 남습니다. 나와요? 네. 근데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네, 끝날 때 같이 나옵니다. 필기는 미리 나올 수 있는데, 실기는 끝날 때까지 못 나와요. 그리고 필기는 다음날 합격자 발표나요. 하루면 나옵니다. 왜냐면, 5회만, CBT 시험이라 컴퓨터로 찍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10시인가에 그러냐. 다 나오는데 다.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날 발표로 지금 있어요. 아, 발표. 네, 발표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발표고, 그 다음에 실기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서 좀 주의사항 같은 거 몇 가지 알려드리고, 왜냐면 다음 거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거고, 또 오늘 한 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잠깐 여기 와보세요. 126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했었던 게 정렬이에요. 뭐예요? 네, 정렬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오름차순. 또 하나는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안 맞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은 지식밥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사용자 지정 가셔서 내가 순서를 뭐 해줘야 되죠?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지정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어디가
아까 우리 키퍼 친 적 기억나세요? 골키퍼. 아, 네. 네, 골키퍼라고 치고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그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렬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정렬도 되고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러거든요. 채우기 핸들을 하면 그 순서대로 나오게끔 세팅이 잡혀버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정렬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순서로 넣고 싶어. 그러면 이 순서를 사용자 지정에다 뭐 해버리래요? 다 넣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만 딱 치고 뭐예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버리면 그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저희 점은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만들어서 뭐 할 때만 주로 써요? 정렬할 때. 그래서 정렬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31페이지. 그래서 131페이지는 부분합인데 부분합은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렬 먼저예요. 뭐 먼저요? 정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분합 하는데 부분합 하실 때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부분합 하실 때에 만약에 부분합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실 때는 여기는 체크해도 되고 체크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이거 체크 뭐 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원래는 여기 그대로 처음엔 두고 두 번째 할 때는 꼭 뭐 하시나? 체크 푸시라. 거의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왜냐면 여기 위에는 풀다 보면 이 순서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어때요? 까먹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새로운 값으로 모여 대치.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해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데이터 표할 때에는 요게 뭐라고요? 해. 요거는요? 열.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복사 뜰 때 얘를 복사 쓰면 안 되고 여기 위에를 수식 입력줄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뭐 하셔야 돼요? 복사를 뜨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안 뜨잖아요. 근데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달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아니고 내가 복사를 떠서 붙여넣기라면 이 위치가 지네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C2를 눌렀어. 근데 내가 5칸 밑에다가 붙여넣기 했어. 그러면 C2도 몇 칸 내려가 버려요. 5칸을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를 범위 지정해서 복사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식을 복사 뜨면 이거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붙여넣기를 해도. 근데 여기를 누르고 그냥 컨트롤 C 하면은 같이 뭐 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 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같이 뭐 해버려요? 내려버려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할 때는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145페이지. 목표값 찾기는 솔직히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잘 읽으면 돼요? 지문. 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넣으면 땡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보다는 쉬워요. ITQ보다. 왜냐면 ITQ는 뭔가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커말에서는 이미 다 데이터가 뭐 되어 있죠?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순서만 맞춰서 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145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왜 난이도 상이냐면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한 4-5가지를 돌려가면서 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내기 때문에 자주 나오면 대빵 쉬운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시나리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름 정의. 네, 이름 정의할 때 뭐 나면 안 돼요? 오타. 그리고 무조건 시나리오 할 때 써먹는 건 이름 정의 된 것만 써먹는 거예요. 이름 정의 안 된 건 누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 자체는 그 이름 정의에 되어 있는 것만 활용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잔머리도 좀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흐름이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 흐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는 이런 거 위주로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집에서 혼자 뭐 할 거예요? 네, 독학하겠죠. 네. 그래서 3일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틀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